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 0.5% 아니면 0.75%까지 확실하게 올릴 것 같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올지를 대략적으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서 기분이 좋네요. 근데 앞으로는 비가 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제 겨울로 다가서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기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기사고요. 김원홍 기자님이 쓰신 기사예요. 계속되는 고물가, 기준금리 또 오르나, 전문가들 기준금리 최소 0.75% 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5%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0.75%라고 얘기하는 데 있고 안 올릴 거라고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0.5에서 뭐 정말 많은 데는 1.0도 얘기하는 데 있긴 있어요. 극소수긴 하지만 0.75 정도가 또 오를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제 모기지 은행에서 또 다른 레터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가슴이 떨립니다. 네, 부동산 밴쿠버 기사입니다. 자, 긴축에도 안 잡히는 물가, 식료품 가격 41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와, 41년 만에. 자, 소비자 밀가 지수가 6.9%, 지난달에 7%였어요. 0.1% 줄긴 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번에 식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말이 많습니다. 곡물류가 17.9%, 조리식품은 14.8%, 과일류는 12.9%, 야채가 11.8%, 유제품이 9.7%, 육류가 7.6%. 육류가 그나마 조금 덜 올랐네. 왜냐하면 여름 전에 엄청 올랐으니까 뭐 30%씩 올랐으니까 그나마 조금 덜 오른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딴 건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리 좀 안 자르면 되고 요즘에 지금 고가 제품들, 전자 제품들이 안 나간다 그러는데 그 안 사면 그만인 거죠? 뭐 꼭 필요해서 살 수는 있겠지만 몇 개 얼만큼 돌아간다고 안 쓸 수는 있는데 이 먹을 거는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외식도 안 하면 그만인 건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보기, 소위 말하는 장보기 물가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쉽지는 않은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BC에서도 분명히 올릴 거다. 근데 이 RBC에서는 0.5%라고 예측을 했어요. 최소한 0.75%도 가능한 거죠. 어쨌든 인상은 예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 벤조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희수 기자님이 만든 기사입니다. 11월부터 GST 환금액 2배로 한쪽에선 돈을 쪼고 있고 한쪽에선 돈을 또 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풀긴 좀 그러니까 GST 금액으로 2배로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선 돈을 쪼고 한쪽에서 돈을 푼다는 거죠. 정치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건데 계속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자, 미국 상황인데요. 미국은 지금 주택 판매가 471만 채 했는데 8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정년 대비는 23.8%. 캐나다보다는 지금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그죠? 캐나다 어느 지역들은 뭐 밴쿠버 프레이저 리버 같은 지역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50% 가까이 떨어졌는데 일단 이건 전체 평균이니까 23.8%가 줄었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자,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모기지 금리가 7% 육박하자. 이게 이미 7% 육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마 내년 초쯤에는 아마 6%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7%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 이미 돌파를 했대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30년짜리 모기지는 7%가 돌파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거죠. 이건 미국, 지금 캐나다, 한국,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기본적인 기존고 같아요. 자, 다들 잘 아시는 닥터둠, 뉴욕대의 루비니 교수죠. 닥터둠 박형기 기자님 쓰신 기사네요. 자, 세계 경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보다 더 심각하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몇십 년째 계속 지금 경기 침체를 폭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예전에 경기 침체 올 것도 굉장히 경고를 했는데 본인은 본인은 뉴욕에 30억짜리인가 집을 샀어요. 부동산 경제 폭망한다고 계속 얘기해놓고서 그래서 그 이후로 신뢰도가 아주 훅 떨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 뉴욕대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저명한 교수님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소가 많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불안정, 탈세계화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다. 탈세계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나라들이 자기네가 잘 팔 수 있는 거,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들을 막 수출 안 해버리죠. 옛날에 상상도 못 했는데 막 이러면은 세계에서 엄청난 비란이 오니까 안 했는데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나라는 기름 수출 안 하겠다, 어느 나라는 곡물 수출 안 하겠다, 어느 나라는 뭐 안 하겠다. 이 탈세계 진행들이 점점 인플레이션 자극한 요소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에 인한 고통은 중앙은행이 감당하기에 너무 다 크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정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중앙은행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번 예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건데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을 하자니 지금 경기 침체가 눈앞에 오고 있는데 다들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와보니까 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살기 힘들다는 거죠. 가게가 파산하고 스몰 기업들이 스몰 비즈니스들이 파산할 수 있어요. 이게 눈앞에 오다 보니까 중앙은행도 이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욕을 다 먹는 거죠. 사실은 문제는 딴 데서 일어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만약 이걸 포기한다면 인플레이션은 더 걷잡없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또 자산 가격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건데 자, 또 레니 서머스 지난 재정부 장관이었죠. 미국의 하버드 교수님인데 어쨌든 이분도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 인플레에 불가피하다. 왜냐면 인플레가 계속되니까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요. 그죠? 정말 여러 저명한 교수들이 여명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 확실하게 온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캐나다 우리 이웃 나라인 캐나다나 전 세계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중국은 시작했습니다. 아까 루비니 교수 얘기한 것처럼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막 버블을 잡으려고 부동산 버블을 엄청 노력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와버리면서 이제는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중국은 어떻게 보면 막 폭망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막 나오니까 그런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죠.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지만 이 타키투스 함정 빠졌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부를 더 믿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진핑 지금 반정권 시위도 중국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하면 끌려갔다 바로 죽잖아요. 막 장기들 막 빼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는 시위가 지금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중국 아까 루비니 교수 얘기한 것처럼 중국처럼 경기 침체를 이제 막는 거를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포기하는 중앙은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자산의 상승은 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 계속 일어나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터질 텐데요.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이제 영끌한 사람들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약한 고리인데 경제를 보면 뭐 이런 곳입니다. 캘거리 CN드림 기사를 갖고 왔어요. 자, 알버타 소규모 비즈니스 62%는 정상 매출에 도달하지 못했고 68%는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대출도 아직 남아있다. 빚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출이 못 오르고 지금 좀 오른 상태에서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 경기 침체가 온다면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일단 외식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외식 안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좀 안 깎을 수 있어요. 내 자동차 잘 굴러가면 자동차도 안 살 수 있고 컴퓨터도 대충 인터넷 잘 되면 필요한 사람은 사게 해야겠지만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i5인데 꼭 i7으로 올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경기 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사람들이 스몰 비즈니스예요. 스몰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으면 캘거리 상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캘거리 고용의 3분의 2는 소규모 비즈니스에 한 것이며 소규모 비즈니스 숫자는 5만 5천 개로 전체의 95% 굉장한 엄청난 위치를 차지하죠. 사실 이건 비슷할 겁니다. 밴쿠버나 토론토나 소규모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은 고용이 일어나고 있을 테고 이런 게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소규모 스몰 비즈니스에서 잡을 잡고 있다. 사장들보다는 고용인이 더 위험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사정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시나리오들, 앞으로 다가오는 경기 침체의 시나리오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이 계속 지속되면 실업자가 양상이 될 텐데, 실업자는 스몰 비즈니스 쪽부터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유일하게 한 것들이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의 뭐 용량을 좀 늘린다는 거, 크레딧 카드 한도를 좀 늘린다는 거. 왜냐면 좀 힘든 시기를 좀 버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는 사실 할 게 없고, 직장을 옮긴다는 거 쉽지 않죠. 스몰 비즈니스니까 내가 이제 큰 기업을 옮겨야 되겠다, 안정적인 직장을 내가 지금 빡 옮겨야지 하기 쉽지 않은 거라서 저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시나리오는 제 생각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